여기서 뭐 하는 거야? 어머니와 저는 버림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삶 역시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후 어머니는 계속해서 남자를 바꿨습니다. 처음에는 대장장이 남자를, 다음에는 선창가에서 일하는 남자를, 그 다음에는 자파상을 하던 남자와 어머니와 그 남자들은 한때 나를 창녀로 팔려고까지 했습니다. 김정아, 그지? 아니, 이냐? 어머니의 남자들은 나를 눈의 가시처럼 여기며 학대했습니다. 걸핏하면 때리고 집 밖으로 나를 내쫓았습니다. 내가 행여 집으로 들어올까봐 재갈을 물린 채 나무에 묶어놓습니다. 더 참을 수 없는 건 어머니가 그걸 그냥 보고만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남자를 바꾼 건 먹고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딸아이까지 딸린 여자가 어떻게 먹고 살 수가 있었겠어요? 어떻게든지 남자한테 의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남자들이 간의 꼴을 볼 수 없다고 하는데 전들 어쩌겠습니까? 그래도 학교에 보내긴 했어요. 비록 호적이 없어서 정식 학생은 아니었지만, 그건 제 책임이 아니잖아요? 간의과 아버지가 호적에 올려줄 수 없다는데 전들 어쩌겠습니까? 학교요? 그래요. 학교에 가긴 갔죠. 하지만 학교는 저에게 굴욕감만 안겨줬습니다. 출석 시간에도 선생님은 제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무적자니까 학적도 없는 거였죠. 나는 없는 학생이었습니다. 마치 유령처럼 나는 아무 데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밖을 볼 수 있을까요? 그럽시다. 고맙습니다. 당신은 내가 왜 아나키즘에 빠졌냐고 물으셨죠? 난 그 어린 나이에 국가라는 것, 그리고 그 국가가 만든 법률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점투성이며 약자에겐 폭력이 될 수밖에 없는지를 보았습니다. 엄연히 살아 존재하는 나를 단지 호적이라는 그 종이 쪽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 세상에는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것이 바로 그 법률입니다. 간의고 후미코는 9살이 되어서야 호적에 올려진다. 외할아버지의 딸, 즉 어머니의 여동생으로 입적된 기형적인 호적이었다. 가네코 후미코를 조선으로 데려가기 위해 만들어진 급조된 호적이었다. 가네코 후미코의 조선 생활은 이후 가네코 후미코에게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 조선에는 아버지의 여동생, 그러니까 고모 내외가 살고 있었습니다. 고모에게 자식이 없자 나를 양녀로 드리겠다며 할머니가 나를 데려온 겁니다. 할머니는 고모 집에 의탁해 살고 있는 처지였어요. 조선에 가면 학교도 보내주고 장차 대학도 보내주겠다는 게 할머니의 말이었습니다. 나는 희망이 부풀어 있었습니다. 내 불행은 이제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물론 그 꿈은 바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가네꺼요? 내가 왜 기억을 하지? 이게 왜 기억을 할 수밖에 없냐면은 이상했거든. 응? 이게 어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은 그 집에 양녀로 들어왔다고 했거든.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이게 꼭 식모란 말이여. 명색이 일본이라고 했어도 그 처지는 우리 조선 사람들과 똑같았어요. 동병상련이라고 그 어린 것이 맨날 두들겨 맞고 밤낮으로 물지개지고 다니고 그런 게 아무리 일본이라고 했어도 그게 하나도 밉지가 않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기억할 수밖에 없지. 가네코라. 일본에서 살 때도 학대를 받아왔지만 친할머니의 학대 역시 그 못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내 어머니가 천한 신분이라며 나도 천한 아이라 했습니다. 비천한 신분은 어떻게든 숨길 수가 없구나. 얼마나 천방지축 되지 못하게 굴었으면 남학신이 그 지경이 되느냐. 그 남학신 값은 너희 외갓집에서 네 몫으로 맡겨놓은 돈에서 떼겠다. 그래도 할머니는 저를 일본인 학교에는 보내줬습니다. 그것도 아마 할머니의 체면을 위해서였을 거예요. 할머니는 남들 앞에서도 내가 친손녀라는 걸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는 조금 알고 지내는 집안의 딸이랍니다. 비천하고 가난한 집 딸이라서 예의범절도 모르고 말도 비천한 말밖에 모른답니다. 아무쪼록 불쌍히 여기셔 잘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부하는 건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그나마 그 공부도 마음 놓고 하지 못한다는 게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공부할 시간도 없었을 테고 결석도 잦았던 걸로 나오는데 성적은 아주 좋았어요. 고막은 왜 뚫린 거요? 그런 기록도